엔화 기축통화 입지 흔들. 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오늘자 기사인데 엔화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엔화 환율이 달러당 170엔까지 갈 수도 있다. 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지루한 통화로 불렸던 엔화가 가장 투기적인 통화가 됐다. 달러당 160까지 곤두박질 친 엔화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세계 5대 기축통화로서 입지가 위협받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엔화 급락이 단기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일 금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구조적 문제다. 자, 블룸버그 통신이 일본 은행이 공표한 당좌 예금 잔고를 토대로 일본 관리들이 지난달 29일 엔화를 지지하기 위해 5조 5천억엔 약 48조 3,500억을 썼을 수 있다. 엔화가 지금 미친 듯이 꼬꾸라지니까 환율 방어를 위해서 하루에 48조 3,500억을 외환시장에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난리 나고 있는 중이에요. 골든위크 연휴였던 29일 오전 엔화는 34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고 저항선으로 여겨진 155, 158선이 정없이 뚫렸어. 160 찍었어요. 그래서 정오가 됐는데 엔화 가치가 갑자기 유턴해서 떨어졌다. 일본 정부 개입했구나. 일본 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얘기가 나왔는데 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러자 금리를 안 올려? 투기 자본들이 일본 외환시장에 쓱 들어가는 거예요. 쓱. 그랬더니만 155 무너져? 158 무너져? 160 찍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 엔화, 일본의 외환시장이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축통화의 입지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통화가 어떻게 기축통화를 할 수 있습니까? 자, 시장 관계자들은 이게 일시적이 아니다. 지금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차이가 있는데 일본은 여전히 제로금리란 말이에요. 이게 구조적 현상이다. 장기적 엔화 확대, 일시적 현상 아니다. 일본은 현실 받아들여야 된다. 기축통화로서 투기 세력의 타겟이 되면 기축통화로 신뢰를 잃게 된다. 이런 기사예요. 자, 엔화 가치 안정의 열쇠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행보에 달려있다. 하지만 상황은 호의적이지가 않다.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고 있고 연준 어젠가요? 금리 동결했죠. 인하 안 합니다. 연준이 당장 금리를 낮춰도 일본은 부채가 GDP 250%가 넘는단 말이에요. 섣불리 금리 차이를 좁히기도 어려워. 이 같은 구조적 상황은 투기 세력의 베팅을 부추길 수 있다. 자, 이제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일단 엔 외환시장이 걸려들었어요. 엔화가 올해 들어 달러 대비 10% 이상 하락됐고 주요 통화 중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게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까지 동반 추락시킬 수 있어. 우리나라도 일본이 저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면 안 좋습니다. 당연히 수출의 경쟁국이니까 뭐 수출 경쟁력도 일본이 더 가져갈 수 있게 되고 안 좋죠. 우리나라도 안 좋아요. 자, 일본 정부의 개입이 엔화 약세 추세를 반절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일본 정부의 환율 방어 가능성이 점쳐진 지난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글로벌 헤지 펀드 자산운용사들은 엔화 약세에 대한 베팅을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런던 모넥스 유럽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투자자들이 가치 저당 수단으로 엔화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정부의 은밀한 개입만으로는 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에도. 미국 FOMC, 연준 FOMC 열었죠? 금리 동결했어요. 엔화 깜짝 반등. 2차 개입했나? 예, 개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친 듯이 이 투기 세력들이 빠져나가니까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엔을 계속 사야 돼. 일본이. 그게 재밌거든. 짭짤하단 말이에요. 계속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해줄 줄 알았는데 금리를 안 해줬어.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계속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고요. 자, 4월 26일 기사인데 일본은행 금리 동결의 엔저 가속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자, 달러 매입 움직임, 엔화 매도 달러 매입, 그리고 주목받았던 국채 매입액 감액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적 긴축 기대도 사라지면서 엔화 매도 움직임이 강해졌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동결시켜 버렸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4월 25일에 로이터와 인터뷰를 했어요. 다른 나라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 극히 드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된다.
이 얘기 뭐냐? 일본 얘기를 한 겁니다. 일본 얘기. 아까 앞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23일부터인가 일본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엔화가 지금 너무 떨어지니까 1달러당 160엔 찍고 막 쭉쭉 빠지니까 개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옐런이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엔화 환율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문하니까 엔의 적절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언급할 생각은 없다. 자, 옐런이 일본한테 압력을 넣었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개입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뭘까? 일본이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달러를 팔고 엔화를 매입하는 거예요. 달러를 팔고 엔화를 매입하면 어떻게 돼?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풀리잖아. 안 좋아요. 일본이 강하게 개입을 하면 미국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야, 니들 환율에 자꾸 개입하지 마라. 이거는 노골적으로 일본에게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환율 방어를 위한 수단이 크게 두 개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돼요. 그 나라의 금리를 올리면 돈이 들어오죠. 그 환율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됩니다. 아니면 자국 화폐를 매입해야 돼요. 달러를 시장에 팔고 자국 화폐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일본의 올해 예산을 한번 볼까요? 일본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 진짜 이 나라 어떻게 버티나 싶을 정도인데 세입입니다. 120조 711억 엔인데 특별 공채, 건설 공채. 공채가 뭐야? 빚. 세입의 3분의 1이 빚이에요. 얘네가 이렇게 나라를 굴린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0%가 넘어요. 우리나라 50% 넘었다고 지금 난리인데 여기는 250%예요. 세입에 돈을 들어와야 쓸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돈의 3분의 1이 빚이에요. 빚내서 세입을 만들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세출 볼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출 이게 2024년도 거예요. 국채비, 빚 때문에 나가는 지출이 25%입니다. 일본 세출 구조예요. 자, 이자나 이런 빚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 전체 세출의 25%나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은행이 지금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가 되고 환율이 막 박살나니까 금리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금리를 못 올려. 금리 올리면 세출이 박살나는 거예요. 25%였는데 이게 금리 조금만 올려도 30%, 35%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게 지금 안 되는 거야. 빚으로만 지금 나라 살리면 빚으로 계속 굴리고 있으니까. 일본은 특이한 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면 누가 사? 중국, 일본, 외국 자본들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요, 일본 은행이 삽니다. 정부가 국채 발행, 일본 은행에 돈 찍어서 사. 이래요. 그러니까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50%여도 일본은 그래도 그렇게 미국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미국은 중국,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많이 해서 한 번에 시장에 던지면 미국 경제가 휘청하는데 일본의 빚은 일본 은행이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일본 국채를 갑자기 내다 팔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은 부채 비율이 높아도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빚입니다. 어쨌든 빚이에요. 이자나 뭐 여하튼 빚으로 나가는 세출이 25%인 나라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할 수가 없다. 인플레, 물가가 막 오르고 있고 환율이 지금 160엔, 170엔도 간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구조인 건 지금 보이시죠? 세입도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30%가 넘어요. 빚으로 30% 돈을 땡겨와서 쓰는 나라.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어. 꽤 오래 했거든요, 이 정도를. 그러니까 나가는 이자만으로도 25% 정도가 세출에 잡히는 거예요. 골 때리게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한 건 맞아요. 금리를 못 올리는 건 아시겠죠. 금리를 쉽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 뭐해? 달러를 팔아야 돼요. 일본이 달러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이 달러를 현찰로 갖고 있냐? 아니 미국 국채로 갖고 있거든. 미국 국채로 갖고 있으니까 처분을 해야 돼.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일본은 돈이 많아요. 여전히 돈 많은 나라야. 자, 외국 해외 자산도 많고 뭐 지분도 많고 달러도 많아요. 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했어. 동결했죠. 다들 동결이라고 예상했어요. 지금 물가가 안 잡힙니다. 안 잡혀요. 그래도 연준이 동결하니까 국채금리가 5% 사이로 약간 안정권에 들어오더라. 요런 뉴스예요.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국채가요, 바이든 정부 들어와가지고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발행했어요. 코로나 이전 2019년 대비 60% 이상 커졌어요. 사상 최대 23조 달러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난해에. 바이든이 못해. 저는 진짜 바이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여기에 들어가는 돈들, 지금 또 민주당이 의결한 법안들 이런 거 하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돈 찍어내야 돼요. 국채를 미국이 많이 발행하면 결국 미국 국채는 금만큼이나 안전한 자산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미국 국채는 망하지 않으니까 금만 같은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했지만, 최근에 미국에서 은행이 하나 망했잖아요. 그때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다가 순간 이게 안 돼서 뱅크런에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완전 안전자산이 아니구나 라는 것도 한번 나왔고, 지금 미국이 국채를 너무 많이 찍어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찍어낼 거란 말이에요. 예상된 게. 거기다가 어떤 변수가 있냐? 대선이 있어요.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역대 최악의 대통령 후보들끼리 그냥 와, 이제 마카마카 대결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마카마카 대결이에요. 진짜 둘 다 최악입니다. 바이든은 어떻게든 재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야, 비켜. 바이든이 너무 못하고 있잖아. 트럼프 4월 24일 기사입니다. 엔화 약세 미국의 재앙이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너무 낮은 건 미국의 재앙이야. 어리석은 사람에게 좋게 들리지만 우리 제조업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야. 수년 전 일본과 중국을 강력하게 만든 이유야.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중국, 일본을 설득하는데 얼마나 시간 들인 줄 알아? 바이든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소다로를 만났어. 트럼프, 우리나라에 한국은 부자야. 한국을 미국이 지켜줄 이유 없어. 주한미군 빼야 돼. 아니면 방위비 더 받아야 돼. 이미 벌써 이 얘기 했습니다. 트럼프 검색해보세요. 한국 방위비 또 나왔어. 한국을 왜 지켜줘? 한국은 부자 나라야. 엔화 추락, 플라자 합의 투올 수도. 플라자 합의 얘기가 나옵니다. 플라자 합의 얘기 나와요. 자, 미국 대선에 지금 마카마카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엔화가 지금 미친 듯이 가치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미국 국채를 처분해서 환율을 방어를 하자니 옐런이 하지 마라. 미 재무장관이 일본한테 하지 마라. 플라자비 한 방 맞아볼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아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일본도 미국한테 지금 엄청나게 뒤통수 맞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 형님, 윤석열이 꼬봉까지 딱 달고, 바이든 형님 우리 지나잖아요. 일본도 미국한테 얼마나 쫄쫄 쫓아다녔냐고. 미국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 할 거야. 내년에는 금리 인하 할 거야. 3번 정도 할 거야. 그래서 그거 믿고 일본은 작년에 돈을 무지하게 풀었어. 전 세계가 코로나 끝나고 다 돈을 회수하고 있는데 일본은 계속 풀었어요. 왜냐? 미국이 그렇게 시키니까. 내년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일본도 그거 버틸 수 있을 거다. 오케이, 형님 믿을게요. 안 하네. 2024년 3번 금리 인하 안 되는데 안 하네. 통수 제대로 맞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엔화가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데 물가 엄청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도 에너지를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달러당 120엔, 100엔, 120엔 하다 160엔까지 갔으면 물가가 엄청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 좀 안 좋으니까는 물가가 막 오르는 게 보이는데 일본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환율을 막아야 되는데 금리 인상은 지네 정부 구조가 지금 쓰레기 개판이어가지고 금리 인상하기도 너무 힘들지. 아니 그러면은 미국 국채라도 내다 팔아가지고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데 옐런이 야 하지 마라 이러고 있으니 일본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국 쫓아가다가 미국한테 뒤통수 겁나 쳐맞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선 트럼프랑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는 야 플라자 합의
2탄 한번 맞아볼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수출 경쟁력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이란 국가도요. 덩어리가 큰 나라예요. 수출 기업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환율이라는 게 적당히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꼬꾸라지면 어떻게 되냐. 안 좋습니다. 무조건. 네. 자,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입니다. 악재가 다 나오면 그때부터는 불확실이 제거됐다. 그래서 호재로 바뀌어요. 경제에서는 불확실을 제일 안 좋은 걸로 치는데 일본 경제는 불확실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 미국조차도 대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 미국이 지금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마구마구 올려놓고 돈을 또 풀어. 국채를 저렇게 많이 발행한다고? 연준은 금리 인상에서 수거하는데 돈을 또 풀면 인플레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힐 거 아닙니까? 바이든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정부랑 연준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근데 대선 국면이 들어오니까 이걸 멈출 수 있을까? 인기 없는 정책을 할 수 있을까? 트럼프도 보통이 아닌데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연준과 미국 정부의 엇박자 때문에 예측이 잘 안 되는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수록 예측이 더 안 돼. 근데 상대방은 트럼프야. 예측이 더 안 돼. 일본 경제는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미국 눈치를 너무 살살 보고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 이 환율을 어디까지 개입할 거냐. 환율 개입하면 달러를 지금 파는 수밖에 없는데 금리 인상은 지금 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나라도 아주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뭐 불확실성이 없습니까? 윤석열이 있는데 당분간은 어떤 것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뭘 하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위태롭다. 네,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일본 엔화의 가치가 마구 떨어지는 게 뭐 일본한테 좋은 것처럼 보도하는 데도 많은데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좋은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일본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수출 경쟁이 일본이 더 생기니까 한국에도 안 좋아 지금. 안 좋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뭐 라인을 일본에 뺏어가려는 거 뭐 이것도 있었지만 여권 없이 양국가를 왕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권 없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일본한테 통으로 넘기려고 하는구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권 때문에 불편해서 일본 안 가고 그런 거 없어. 근데 일본 애들은 여권이 없습니다. 일본 애들은 여권이 없어요. 한류로 일본 애들이 한국에 엄청 오고 싶은데 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권이 되게 많거든요. 여권 없이 왕래하자는 게 어떻게 나온 발상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절대 안 된다. 내선 일체까지 가는 건가요? 일본한테 다 넘겨? 그것까지 가능할런지 모르겠는데.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가잖아.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에 잘 안 와요. 왜냐? 여권이 없거든요, 그 새끼들은. 일본 사람들은 한 10몇 %밖에 여권을 안 갖고 있습니다. 하긴 걔네들의 신원 파악을 어떻게 하지? 우리나라에 오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네. 아무튼 그것 좀 공부 좀 해볼게요. 자, 아무튼 일본 경제가 너무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얘네 진짜 심각해요. 버티는 게 용하다 싶습니다, 진짜. 일본이 호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골마 있는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요거 좀 경제 상황 좀 지켜봐야지 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너무 많이 간다 우리가 막 욕하잖아요. 야씨 제주도 무슨 그 비계 돼지고기 사건 보배드림에서 터져가지고 막 나오던데 일본 가는 거 욕 못하겠던데. 한국에 여행 갈 데가 있어야지. 맨 바가지에 개이 안 그래요? 아유 진짜 제주도 아유 진짜 치 떨리더라 치 떨려. 아무튼 일본은 짜증나지만 우리가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하고 너무 가깝고 관계가 깊어. 그래서 일본 경제 상황도 계속 봐야 돼요. 미국한테 뒤통수 오지게 쳐맞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일본도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도 미국한테 통수 맞고 우리인데 일본한테도 통수 맞잖아. 아이고 유심히 지켜봅시다. 경제 상황도.